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나이 미래연구소 연구소장 백승빈입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누구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자꾸 하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컨퍼런스는 크게 많이 홍보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소소하게 작게 시작해서 더 크게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첫걸음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면서 길에서 한 4-5시간씩 버려야 했던, 그러면서 좀 서름을 여기 이 멋진 공간에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은 데빗이라고 지었어요. 뭐든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주제는 저희가 AI 서비스를 만들었던,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했던 내용들 위주로 굉장히 깊숙한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경험했던 삽질했던 경험기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미래연구소의 새로운 브랜드가 너드팩토리고요. 저희 친구들을 좀 보면서 좀 괴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름을 한글로 덕후 양성소라고 지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너무 덕후 같아서 싫어요 라는 말 때문에 영어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바꿨고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제가 얘기하면은 마치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저희 친구들 인터뷰했던 거를 좀 먼저 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옛날부터 계속 좀 추구를 해오다 보니까 보편적인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를 원하지 않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곳?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너드처럼. 상상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거쳐서 나가면 뭔가를 얻어간다. 시트콤 같다고 해야 될까? 제일 너드스러운 사람이 제 옆에 앉아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그런 생각과 그런 스트렝스, 너드팩토리의 인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에게 너드팩토리는 잘 깨면 첫 단추다. 이것만이 다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였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콘텐츠들을 더 쌓아서 저희의 이야기를 유튜브라던가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계속 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부끄럽지만 않다면. 저희 너드팩토리라고 이제부터 부를 역사는 대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미 우리 회사 플래나이의 역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에 뭘 하고 2015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 너무 딱딱하잖아요. 무슨 사업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너드팩토리의 시작과 지금까지가 저의 회사 생활이었던 것 같아서 제 이야기로 그냥 좀 풀어봤어요. 제가 2014년에 처음 입사를 했고요. 그때 저희 플래나이가 있었던 공간은 관평동에 있는 이런 공간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에 지금은 부부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공간에 되게 좋다,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런 공간에서 나도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현실은 공부할 것들 투성이었어요. 저는 이쪽 업종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공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키워드로 꼽혔던, IT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키워드들을 좀 꼽아봤는데 클라우드도 있고 그 당시에는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 R&D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창조적 파괴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구석탱이에 조그만하게 보였던 게 인공지능이었었고요. 이게 인공지능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014년에 이제 아타리 게임을 하는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논문을 처음 만나게 됐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은 이렇게 연구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정부 과제 관리하고 서비스 기획하고 콘텐츠 관리하고 뭐 신규 사업 기획하고 전략 기획하고 뭐 마케팅하고 뭐 약간 이런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었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발굴됐던 계기는 제가 하는 일이 그 당시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와이브리지라는 서비스에 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콘텐츠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보를 보고 우리 서비스에 스타트업 혹은 창업자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낄지에 대한 게 제 손에 다 달려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관리해야 됐던 콘텐츠의 개수가 약 300만 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하루 종일 제 업무로 보고 있기에는 다른 일들도 많았고 또 더 공부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자들이 아예 고를 필요도 없고 나도 이걸 골라서 추천해 줄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인공지능이 날 모방하면 어떨까, 그냥 찾지 말라고 하고 알아서 내가 맞춰서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걸 2015년에 생각을 해봤었고요. 지금 우리는 2019년에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12개의 추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유튜브에 따르면 한 개를 좋아할 확률은 90%를 넘는다고 해요.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출근만 하면 바로 즉시 퇴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인공지능들을 여기에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기회를 좀 보고 있다가 2016년에 좀 좋은 기회가 나왔었어요. 바로 이 고가 들어가 있는 이 논문인데, 이 논문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이세돌이랑 단판을 지었었던 알파고라는 게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바둑 대국을 두고 뭐 되게 멋있게 한 판은 져주고 간, 그게 있음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화두에 올라가고 인공지능이 나오면 무서워질 거다, 강인공지능은 어떤 거냐, 뭐 이런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저희도 그 당시에 기획해놨던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국가과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국가과제를 받은 뒤에 2017년에는 사실 뭐 되게 이 다음부터는 뭔가 멋있는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당시에는 3명의 개발자와 1명의 기획자로 출발을 했었고요. 3명 모두 이쪽으로는 개발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었고 저도 뭐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었었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개발해보자 했던 것들이 뭐 추천 엔진도 만들었고 뭐 심층학습도 해보고 디큐엔도 돌려보고 뭐 이미지 분석도 해보고 문서 비어도 만들어보고 또 뭐 이것저것 다른 서비스들도 좀 만들어보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장에 들고 나갔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가 만들고 있는 거 잡다한 거 같아, 검색 엔진 같아, 그거 어디다 쓰냐, 모르겠어, 신뢰도가 낮은 거 같아, 좀 레퍼런스가 좀 쌓이면 다시 얘기하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테스트를 직접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들을 새롭게 다시 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바꿔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컨셉을 잡고 만들었던 거는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어떤 사람이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한테 이 사람의 검색어랑 패턴을 전달해주고, 이 인공지능은 이 사람과 가장 유사한 선도적인 구독자를 모방하게끔 되어 있고, 이 모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읽을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는, 그리고 추천해주고 나서 또 이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다시 인공지능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학습하는 데이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새롭게 변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2018년에 들어서 이 기획한 내용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기존에 저희 3명의 개발자와 1명의 기획자가 했던 거를
5명의 개발자와 2명의 기획자, 그리고 1명의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인재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재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사람이 적을 때는 저 혼자서 어떤 비전을 공유해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쉬웠는데 조금씩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좀 독창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8시 반에 출근해서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는 영어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빗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고요.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맷, 케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서로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직함도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직함도 없고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뭐 기분만 나쁘지 않게 한다면. 그리고 워라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워라벨이라고 하면은 마치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일하는 것, 업무와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혼합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 능력이 좋고 업무가 그만큼 스킬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삶을 또 많이 누리려면 내가 일을 빨리 끝내고 빨리 퇴근하면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자율과 책임에 전부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할 일은 각자 알아서 선택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들을 책임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와는 별개로 공부와 학습도 계속해서 하라고 약간의 강요가 보태져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뭐 오늘은 컨퍼런스지만 저희는 매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작게 랩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업무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주고 다른 분야에서라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erdfactory.ai에 들어가시면 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AI 볼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계속 말로 설명해도 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홍보용으로 동영상 만든 거를 한 번 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고 다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2억 기가바이트. 이 엄청난 수치는 단 하루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이제는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아직도 고객들이 많은 정보 속을 헤매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한 추천 검색 솔루션 AI 보리를 만나보세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AI 보리는 기존 검색 기능과 함께 인공지능 추천 기능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천 검색 솔루션입니다. 항상 단편적인 결과만 제공하던 기존 검색 솔루션과는 다릅니다. AI 보리가 탑재된 홈페이지는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AI 보리의 추천 기능은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업 내 검색 현황과 관심사, 트렌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통해 서비스 활용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능동적인 진단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회사의 검색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색 솔루션을 유지한 채 AI 보리의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나 운영 방법이 복잡하진 않나요? AI 보리의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 운영,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보리가 가져올 획기적인 변화, 여러분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서비스 효율성과 고객의 검색 만족도를 높이는 최적의 솔루션을
합리적인 비용에 찾고 계신다면 지금 AI 보리와 함께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AI 보리. 네, 뭐 이렇게 좀 어줍지 않게 만들어 봤었고요. 이걸 이제 들고 시장에 나갔었어요. 저희 이비즈 사업부의 PM분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시장에 내놓고 온라인상에서도 광고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 하나부터 시작해서 기정원, 그다음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이런 곳에 납품이 되거나 되었고요.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도 우리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 대부분이 뭔가 갈증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판매를 하면서도 고객분들 혹은 저희 PM분들 판매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혁신적이었으면 좋겠고 더 인공지능다웠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연구소일 때 갖고 있던 조직의 비전과는 좀 다른 더 폭넓은 비전을 가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저희 너드팩토리는 그 이전에 더 놀라운 더 멋진 미래 플래나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식과 사람의 가치 있는 연결을 하는 곳이 되자라는 식으로 다시 비전까지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데빗에서 여기 연구원들이 한 명씩 자기가 했던 일들을 토대로 조금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여태까지 제가 발표한 건 사실은 광고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 하면서 좀 유의사항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컨퍼런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요. 다른 데들처럼 뭐 세션이 분리가 많이 돼 있거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컨퍼런스들을 참고해 봐도 Q&A 시간을 갖진 않는 편이어서 질의응답은 이렇게 사람들 교체될 때 개인적으로 강연자한테 가서 좀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는 전체 내용은 이 발표 자료도 같이 공개는 하겠지만 글로 블로그에 작성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 너드팩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술 블로그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보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품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 시간은 각 세션 10분씩 쉴 것 같고요. 앞에 다과들 있으니까 뭐 소소하게 준비한 다과지만 조금씩 드시면서 오늘 오후 시간은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발표 마치겠습니다.